이 영상은 역사적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계없는 창작 스토리이며 모든 내용은 새롭게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깊은 밤이었다. 하늘은 먹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전쟁의 냄새를 싣고 북쪽에서 불어왔다. 성벽 위에 선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갑옷에는 이미 수많은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검이 아니었다. 그것은 봉인된 명령서였다. 붉은 봉인이 찍힌 황실의 명령.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단 한 명. 황제였다.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봉인을 뜯었다. 명령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성을 버려라.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성에는 3만의 백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믿고 따라온 1만의 병사가 있었다. 그러나 명령은 분명했다. 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철수하라. 남자의 이름은 윤하진. 북방 전선을 지키는 장군이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온 장수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처음으로 승리보다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성 아래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시장에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병사들은 내일 있을 전투를 준비하며 창을 닫고 갑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믿고 있었다.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윤하진 장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벽 위에서 윤하진은 멀리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검은 산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산맥 너머에는 천하를 뒤흔드는 군대가 내려오고 있었다. 흑풍군. 그들의 군대는 도시를 지나갈 때마다 흙과 피만 남긴다고 했다. 이미 3개의 성이 무너졌다. 4번째가 바로 이곳이었다. 황실은 계산을 끝냈다. 이 성은 지켜도 결국 무너진다. 그래서 황제는 명령했다. 성을 버리고 군대를 살려라. 군대를 살리면 전쟁은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을 지키면 백성과 병사는 함께 죽는다. 윤하진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그는 수십 번의 전투에서 망설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선택은 전술이 아니었다. 사람의 목숨이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장군. 돌아보니 부관 진서량이 서 있었다. 그는 오래도록 윤하진을 따라온 부하였다. 정찰병이 돌아왔습니다. 윤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흑풍군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부관이 낮게 말했다. 이틀입니다. 이틀 뒤면 이 성에 도착합니다. 바람이 더 거세졌다. 성벽이 횃불이 흔들렸다. 윤하진은 천천히 성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수많은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장군 한 사람.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 명령은? 윤하진의 손에는 아직도 황제의 명령서가 있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북쪽에서 붉은 불빛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수천 개가 되었다. 횃불이었다. 흑풍군의 군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윤하진의 눈이 천천히 굳어졌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선택할 시간은 거의 남지 않았다. 성을 버리면 3만의 백성은 죽는다. 성을 지키면 1만의 군대가 전멸한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서량. 예, 장군. 윤하진의 시선은 성 아래 불빛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새벽.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북쪽 평원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둥둥둥. 흑풍군이 도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윤하진은 알았다. 내일 새벽 그는 천하에서 가장 잔혹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선택은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영원히 괴물로 만들 수도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의 시간.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성 위에는 차가운 안개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성벽 위에 서 있던 윤하진은 밤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북쪽 평원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횃불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다. 흑풍군의 군대였다. 그들의 진군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성을 향해 밀려오는 것 같았다. 부관 진서량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장군 병사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성 아래를 바라보았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성 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빵을 굽는 연기가 골목 사이로 피어오르고 있었고 상인들은 시장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병사들은 창을 정비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성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윤아진의 손이 천천히 성벽 돌 위를 스쳤다. 이 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다. 이곳은 북방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다. 그리고 이 성을 쌓은 것은 수십 년 전 전쟁에서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의 피였다. 장군. 진서량이 다시 입을 열었다.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윤아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황제의 명령은 분명했다. 성을 버리고 군대를 보존하라. 이 전쟁은 단 하나의 성이 아니라 천하 전체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아진은 알고 있었다. 황궁에서 보는 전쟁과 이곳에서 보는 전쟁은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는 사람이 있다. 그때 성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한 명의 정찰병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의 갑옷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장군. 그는 말에서 거의 굴러 떨어지듯 내려왔다. 보고하라. 정찰병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했다. 흑풍군의 선봉이 강을 건넜습니다. 순간 진서량의 표정이 굳었다. 강은 이 성을 지키는 마지막 자연 방어선이었다. 그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미 전쟁이 눈앞에 왔다는 뜻이었다. 병력은? 윤아진이 물었다. 정찰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평선이 검게 보였습니다. 성벽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진서량이 낮게 중얼거렸다. 최소 10만. 윤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 안에는 1만의 병사, 그리고 3만의 백성, 10만의 군대가 밀려오면 이 성은 오래 버틸 수 없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아침을 알리는 종이었다. 성 안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대장간에서는 망치 소리가 울렸다. 어떤 병사는 동료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성문 근처에서 나무칼을 들고 놀고 있었다. 그 모든 풍경을 윤아진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진서량이 말했다. 장군, 시간이 없습니다. 윤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북쪽을 바라보았다. 안개 너머로 거대한 검은 선이 보이고 있었다. 흑풍군의 군대였다. 그들의 깃발은 검은 천의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깃발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성 위의 깃발이 거칠게 흔들렸다. 윤아진은 천천히 말했다. 백성들은? 진서량이 대답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윤아진이 물었다. 피난시킨다면? 진서량은 고개를 저었다. 이틀도 부족합니다. 흑풍군은? 그는 말을 멈췄다. 피난 행렬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다. 백성을 움직이는 순간 학살이 시작된다. 윤아진의 눈이 천천히 굳어졌다. 그는 다시 성 아래를 바라보았다. 이 성에는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가족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을 믿고 있었다. 윤아진 장군. 그 순간 멀리서 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둥둥둥.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다. 그리고 북쪽 평원에서 검은 군대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흑풍군이 진군하고 있었다. 수만의 병사가 하나의 파도처럼 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진서량이 숨을 삼켰다. 장군. 윤아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전 병사에게 명령을 내린다. 진서량의 눈이 커졌다. 성벽 위에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다. 윤아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 성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 북쪽에서 또 하나의 깃발이 나타났다. 그 깃발은 검은색이 아니었다. 붉은 깃발이었다. 진서량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장군 저건. 윤하진의 시선도 그곳에 멈췄다. 붉은 깃발. 그 문양은 분명히 황실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황실의 군대는 이곳에 올 수 없는 위치였다. 그렇다면 저 군대는 누구인가?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붉은 깃발이 크게 펼쳐졌다. 그리고 그 순간 윤하진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다. 그는 그 문양을 알고 있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깃발은 이미 죽었다고 알려진 한 장군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북방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다. 설마. 진서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윤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전쟁의 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쪽 평원 위로 바람이 거칠게 불어왔다. 안개는 천천히 걷히고 있었고 그 속에서 두 개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나는 이미 성을 향해 밀려오고 있는 흑풍군. 그리고 그 뒤쪽 먼 평원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또 하나의 군대. 붉은 깃발을 들고 있는 군대였다. 성벽 위의 병사들은 하나둘 그 장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건 황실군인가?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윤하진은 알고 있었다. 저 깃발은 단순한 황실의 깃발이 아니었다. 붉은 비단 위에 새겨진 문양. 불꽃처럼 휘어진 세 갈래의 창. 그 문양을 쓰는 장군은 단 한 명이었다. 정령장군 백연도. 북방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 그리고 이미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 진서량이 숨을 삼키며 말했다. 장군 저건 분명 백연도의 군기입니다. 윤하진의 눈이 좁아졌다. 백연도는 5년 전 전투에서 사라졌다. 그가 이끌던 군대는 북방에서 흑풍군과 싸우다 전멸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전설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은 장군. 하지만 지금 그의 깃발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다. 붉은 군대는 천천히 평원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갑옷은 어둠 속에서도 붉게 빛났고 창 끝에는 검은 깃발이 매달려 있었다. 진서량이 낮게 말했다. 병력은 최소 3만. 성벽 위에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희망이 생긴 것이다. 3만의 군대가 합류한다면 이 성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윤하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이상하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진서량이 물었다. 무엇이 말입니까? 윤하진은 평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백연도는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곧 하나의 가능성을 의미했다. 저 군대는 아군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순간 북쪽 평원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흑풍군이었다. 그들도 붉은 군대를 발견한 것이다. 검은 깃발이 일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만의 병사가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흑풍군의 선봉이 붉은 군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군대가 평원 한가운데에서 마주보게 된 것이다. 성벽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싸우려는 건가? 진서량이 중얼거렸다. 잠시 뒤 붉은 군대에서도 북소리가 울렸다. 둥둥둥.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붉은 깃발이 앞으로 움직였다. 붉은 군대가 먼저 돌진하기 시작했다. 윤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저건. 붉은 군대는 멈추지 않았다. 수천의 기병이 평원을 가르며 돌진했다. 말발굽이 땅을 흔들었고 붉은 깃발이 바람을 찢었다. 그 선두에는 한 명의 장수가 있었다. 붉은 갑옷, 긴 창, 그리고 검은 말. 그 장수의 얼굴은 멀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은 전설 그대로였다. 진서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백연도. 순간 두 군대가 충돌했다. 검은 파도와 붉은 파도가 평원 한가운데에서 부딪혔다. 창이 부딪히고 말이 쓰러지고 철이 부서지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성까지 들려왔다. 전쟁이었다. 성벽 위의 병사들은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흑풍군의 병력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붉은 군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처럼 싸우고 있었다. 윤하진의 눈이 깊어졌다. 저 전투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저건
시간을 벌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윤하진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다. 백연도의 군대는 성을 향해 오지 않았다. 대신 흑풍군의 길을 막고 있었다. 그 의미는 분명했다. 그들은 이 성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진서량이 낮게 말했다. 장군 지금이라면? 윤하진이 물었다. 무엇을? 백년도의 군대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지금 백성을 피난시키면 윤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성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운명을 모르고 있었다. 그 순간 평원에서 거대한 함성이 다시 울렸다. 흑풍군의 군대가 밀려들고 있었다. 붉은 군대는 점점 포위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선두에 있던 장수는 아직도 창을 들고 싸우고 있었다. 마치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처럼. 윤하진의 눈이 천천히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진서량. 예, 장군. 윤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지금부터. 그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평원에서 갑자기 또 하나의 신호가 올라갔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붉은 화살. 전쟁 신호였다. 하지만 그 방향은 이상했다. 그 화살은 성을 향해 쏘아 올려진 것이었다. 진서량의 눈이 흔들렸다. 장군. 윤하진도 그 신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저건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다. 저건 메시지였다. 백년도가 성을 향해 보내는 신호. 그리고 그 의미는 단 하나였다. 성을. 윤하진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버리라는 건가? 평원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다. 붉은 군대는 죽어가면서도 싸우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의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윤하진은 깨달았다. 이 전쟁은 단순한 성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원 위의 전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붉은 군대는 이미 흑풍군의 거대한 파도 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다. 수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군대처럼 보였다. 성벽 위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창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는 멀리 떨어진 성까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 명의 장수가 있었다. 붉은 갑옷의 장수. 검은 말을 탄 채 창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쓰러진 병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진서량이 낮게 말했다. 저게 정말 백년도입니까? 윤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전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백년도. 한때 북방을 지키던 최고의 장군. 그러나 황실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라졌던 남자. 그리고 지금 그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백년도는 성으로 오지 않았다. 지원군이라면 당연히 성으로 들어와 방어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흑풍군의 정면으로 돌진했다. 그것도 단 3만의 병력으로 10만의 군대를 향해. 윤하진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다. 그 순간 무언가가 보였기 때문이다. 흑풍군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본대가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진서량이 놀라 말했다. 장군. 윤하진이 낮게 말했다. 흑풍군이 멈췄다. 정확히는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일부 병력이 붉은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 결과 성을 향해 진군하던 군대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윤하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다. 백연도는 이 전투에서 이길 생각이 없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흑풍군을 붙잡아 두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윤하진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저 전투는 희생이었다. 백년도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의 군대가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진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진서량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군 백연도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 서 있던 병사들도 이제는 모두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전장에서는 붉은 군대가 점점 밀리고 있었다. 검은 군대가 사방에서 밀려들고 있었다. 붉은 깃발 하나가 쓰러졌다. 그리고 또 하나. 하지만 그 중심의 장수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그 순간 전장 위에서 붉은 창 하나가 높이 치켜 올려졌다. 그 창은 햇빛을 받아 강하게 번뜩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붉은 군대가 다시 한번 돌진했다. 마치 마지막 공격처럼 성벽 위에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진서량이 말했다. 장군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윤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성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시장, 집, 사람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성문 근처에서는 아이들이 나무칼을 들고 놀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윤아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는 평생 전쟁을 해왔다. 수많은 성을 공격했고 수많은 적을 죽였다. 그러나 지금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선택이 사람들의 운명을 직접 바꾼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멀리서 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다. 흑풍군의 본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백연도의 군대는 이미 거의 포위되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진서량이 다시 물었다. 장군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성 위의 깃발이 크게 흔들렸다. 윤아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북쪽 전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붉은 군대가 끝까지 싸우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처럼. 윤아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성벽 위에 있는 모든 병사가 들을 수 있었다. 전 병사에게 전한다. 진서량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윤아진이 말했다. 오늘 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성을 버린다. 순간 성벽 위가 얼어붙었다. 진서량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장군. 그러나 윤아진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백성을 먼저 내보낸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군대는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다. 병사들이 뒤를 막는다. 그리고 그 순간 성벽 위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그럼 우리는? 윤아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멀리 전장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졌다. 붉은 군대의 마지막 깃발이 쓰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붉은 갑옷의 장수가 여전히 창을 들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장수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윤아진은 깨달았다. 이 선택은 단순히 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누군가를 대신해 지옥에 남는 선택이었다. 바람이 거칠게 성벽을 스쳐 지나갔다. 윤아진의 명령이 내려진 뒤 성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성을 버린다. 그 말은 이곳에 있는 모든 병사가 처음 듣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진서량은 곧 정신을 차렸다. 그는 크게 외쳤다. 명령이다. 성벽 위에 있던 병사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백성을 즉시 피난시킨다. 그의 목소리는 성벽 위에서 울려 퍼졌다. 노인과 아이부터 성문으로 이동시켜라. 잠시 뒤 성 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다. 시장에 있던 상인들,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 놀란 얼굴의 노인들. 사람들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다. 성문 앞에는 이미 긴 행렬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성벽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윤아진의 눈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진서량이 다가왔다. 장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백성들은 해질 때쯤이면 대부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윤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북쪽 평원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흑풍군의 군대가
붉은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 명의 장수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붉은 갑옷의 장수, 백년도였다. 그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병사가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쓰러지는 순간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것처럼. 윤하진의 손이 천천히 성벽 위에서 굳어졌다. 그는 낮게 말했다. 미친 사람이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존경이 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 전장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졌다. 흑풍군의 기병대가 마지막 돌격을 시작한 것이다. 검은 군대가 사방에서 밀려들고 있었다. 붉은 군대는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백년도의 말이 쓰러졌다. 성벽 위에서 그 장면을 본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그러나 백년도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땅에 떨어진 순간 바로 일어나 창을 들었다. 그리고 혼자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 장면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수십 명의 병사가 한 사람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창이 번쩍였고 검이 부딪혔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적이 쓰러졌다. 성벽 위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병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전설이다. 그러나 윤하진은 알고 있었다. 전설은 곧 끝난다는 것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성문 앞의 행렬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수천의 백성이 성을 떠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마차 바퀴 소리, 그리고 병사들의 발걸음. 그 모든 소리가 천천히 성 밖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진서량이 말했다. 장군, 백성의 절반이 빠져나갔습니다. 윤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전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붉은 창 하나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백년도의 창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창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 장면은 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창이 천천히 떨어졌다. 평원 위에 붉은 깃발이 쓰러졌다. 전투는 끝났다. 성벽 위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윤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눈을 감았다. 잠시 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생겼다. 진서량이 고개를 숙였다. 예, 장군.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북쪽 평원에서는 흑풍군의 군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다시 이성이었다. 윤하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전 병사에게 전한다. 성벽 위에 병사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윤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해가 지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성문을 불태운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다. 이성은 오늘 밤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 평원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다. 흑풍군의 군대가 갑자기 멈춰 서기 시작한 것이다. 진서량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장군? 윤하진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평원의 먼 지평선에서 또 하나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붉은 깃발도 검은 깃발도 아니었다. 하얀 깃발이었다. 수많은 군대가 천천히 평원을 덮고 있었다. 윤하진의 눈이 천천히 굳어졌다. 왜냐하면 그는 그 깃발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깃발은 이 전쟁에서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군대였다. 그리고 그 순간 윤하진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황제군,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